네, 금요일의 모닝 전략입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에 박병창 지점장 나와 계십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거친 뒤에 기분 좋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강세 업종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계속 가줄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사실 뭐 대외적인 여건으로 좀 찜찜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지점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시장의 컨센서스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고점으로부터 한 100포인트 하락한 이후에 다시 2120포인트까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를 보면 약 3천억 정도 순매수를 계속 했고요.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즉,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과 연기금 계속 매수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국내 기관들의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좀 주춤했다. 물론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좀 했는데 하락하는 동안에 이슈가 있었던 것은 글로벌 국제 수익률이 급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국의 시장들이 좀 등락을 보이면서 위험 요인이 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화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좀 축소되었죠. 이것은 환차익이 줄어드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 조정 후에 반등을 보이는 그런 국면에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징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수출주 위주의 하락이 있었고 내수주들이 강한 상승을 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특징적인 것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요. 다음 주 분위기 좀 어떻게 될까도 좀 예측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복잡한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 정도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그것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오늘 글로벌 시장이 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유가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지 않겠냐.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수급적 요인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양적 완화 종료가 됐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결국 국채는 매각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일부 국채들이 매각되었다. 이런 시각들도 있고 이 외에도 한 두세 가지 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채 매입을 끝났고 미국에서 국채 매입이 끝났고 미국의 국채를 일부 팔기 시작하는 주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주도 세력이 어떤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다 내다 팔면 주식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조금 내다 팔아야겠죠. 그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 매도하고 다시 반등 주었을 때 또 한번 매도를 하고 이런 매도를 좀 하겠죠. 지금 국제시장은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 구간에 들어가면서 반등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모습은 향후에도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을까, 두세 차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경제 지표를 보면 유럽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미국은 양적 완화를 그동안 했고, 기저효과에서 밑에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률이 작은 거지, 상승폭 자체가 작은 거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당연히 상승률의 그 폭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더 좋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미국처럼 정말 성공을 해서 양적 완화에 성공을 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결국은 그것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선순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래야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순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향후에 경제학자들이나 이렇게 또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의 개인들의 부채, 우리나라 개인들의 부채,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할 것이고, 그리고 주식가가 이만큼 올라온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있다라고 많이 지금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구간은 거기까지 가고 있는 고점을 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아직 고점에서
내려가는 지금 꺾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네. 뭐 걱정하지 말고 시장은 걱정하지 말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오면 다시 반등을 주고 네. 좋은 종목은 아래로부터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떤 업종에 타픽을 잡을 것인가 이것에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시장을 걱정하면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주에 제가 뭐 이게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하락을 하니까 시장이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 대세 하락이 아니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시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시황을 좀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 경기 측면에서도요. 그 뭐 불경기, 뭐 체감 경기 이러면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4월에 이제 카드 사용에도 급증을 했다고 네. 하고 어제 요즘 보면은 뭐 내수주 중에서도 유통이라든가 음식료니 막 강세 업종으로 나서주다 보니까요. 이 부분도 참 좋은 신호 같긴 한데 지금 강세 업종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이번 주 네. 강세 업종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음식료, 백화점 그 내수주들이 가장 강세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J그룹에 있는 CJ제일당, CJCGV, 롯데푸드,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푸드자 들어가는 종목들 하고요.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뭐 한화, 코오롱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내수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환율이 하락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네. 내수주들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 면세점을 설립한다는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분 매각하는 이런 네.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올라간 부분들에 지금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쫓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환율이 올라가서 약세를 간다든지 여러분 이것도 뭐 물론 달러 인덱스를 또 봐야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또 마냥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 인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다시 올라오겠죠. 그렇다면은 내수주들의 올라가는 이 부분도 좀 제한적이다. 그 제한적인 시기까지만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연말까지 장이 좋다니까 계속 가져간다. 이런 시각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아무튼 이번 주에는 내수도의 가장 강세를 보였고 추가적인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제 상품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ME 비철금속, CRB 상품 가격 지수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아마도 거래 별로 안 하실 건데 고려아연, 풍산, 세아베스트 이런 종목들이 신호가 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상품 가격에 연동하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연동하는 이런 종목들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이나 중소형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나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와 화장품이 죽으면 시장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죽고 다른 게 올라가면서 주도주가 바뀌어서 얘들은 이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이오와 화장품 업종이 계속 순환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네. 메이톡스, 한미아품, 셀트리온, 바이오로메드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그중에 또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로에 의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유니테스트, 비아트론, DNF, 원익현시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대상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강세 업종 중에서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또 그 외에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한번 정리를 끝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거래소 종목에서는 좀 작은 종목하고 그리고 시크릿컬의 지주사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서 말씀 좀 드리면 아이마켓 코리아, 웅진싱 TV 그리고 코오롱인더, GS, CJ 이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께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에 있는 아나페스, 원익현시, 유니테스트 여전히 좀 실적이 계속 개선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텍과 메이톡스가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지금 수급 상황이나 실적 그리고 모멘텀으로 볼 때 저점으로부터 아직 윗자리가 많이 있는 아미코젠 여기까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이제 한 주의 마감이고요. 이제 금요일장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